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세 번째 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다기간이니까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있는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이러한 다기간 이연법인세 풀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미래 세율을 해주게 된 거죠. 미래 세율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법인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단기 법인세는 가세 소득의 단기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단기 법인세는 단기 세율을 곱하게 된다. 아까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 세율.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겠죠.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법인세 부채를 기록하게 되겠죠. 단기 법인세 부채. 그럼 이제 차변과 대변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이 법인세 비용이 된다. 세 번째는 법인세 비용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메모하시고 문제 1번 있죠. 문제 1번을 읽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사는 2021년 중에 설립된 회사로 2021년, 2022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회기간과 소멸되는 회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4개 연도에 걸쳐서 있는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회계이익은 5만 원, 그 다음에 2022년에는 4만 원의 회계이익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차이가 발생했죠. 2021년도에는 3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3만 원. 그래서 2021년분 3만 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만 원이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만 원씩 소멸하게 되겠죠.
일시적 차이가 마이너스 3만 원이죠. 마이너스 3만 원이니까 나중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가산 일시적 차이가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산을 하게 되면 미래에 더 내는 세금이 되겠죠. 미래에 더 많이 내는 세금은 네, 무엇이었죠? 네,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되죠. 1단계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022년 만 원이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23년에 만 원, 그 다음에 24년에 만 원씩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도 이제 3만 원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했죠. 3만 원. 이것도 미래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되겠죠. 미래에 더 많이 내는 세금이 되고 또 이연보험인세 부채가 되겠죠. 이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15,000원이 소멸되게 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15,000원이 소멸하게 된다. 가산하면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가세소득이 나오죠. 가세소득을 보니까 21년에는 2만원, 그 다음에 22년에는 2만원, 똑같이 가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자료가 이렇게 봤고요. 2번 자료 보시면 A사는 회기간에 적용할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1년에 20%, 그 다음에 22년에 30%, 23년에 40%, 그 다음에 24년에 40% 이렇게 예측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2년이 됐죠. 22년에는 30%가 됐었죠. 30%가 됐는데 23년에는 40%, 그 다음에 24년 보니까 10%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50%가 된 거죠. 이때 무등을 보시면 21년 말, 22년 말 재무상태표 인식할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라.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이 표에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 표에 작성하라. 그럼 이제 21년도에 이제 일시적 차이가 이제 3만 원 발생한 거죠. 3만 원에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했다는 것은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3만 원이 발생했는데 미래에 이제 더 많은 세금 내게 되는데 22년에는 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3년에도 만 원이라는 것을 더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율이 나오죠. 세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기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가로 2번 보시면 21년도에는 20%,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0%, 23년도 40%, 그 다음에 24년도 40%. 그 세금을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하게 되면 22년에 30%, 그 다음에 23년에 40%, 그 다음에 24년에 40%. 그렇게 하게 되면 2021년도에 법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22년에는 만원 곱하기 30% 해주게 되면 3,000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만원에 40%, 그러면 4,000원이 되겠죠. 4,000원.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만원 곱하기 40% 하면 4,0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합계해보죠. 합계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1,0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는 차변에는 비용을 적게 되니까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겠죠. 부채가 되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그럼 1단계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이연법인세 부채는 11,000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1,000원을 여기다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거 이제 1단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2단계에 가서 이제 당기 법인세 계산해야 되겠죠. 당기 법인세 계산은요. 밑에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가세소득 보니까 21년도에 가세소득을 보시면 얼마죠? 네, 2만 원 되겠죠. 2만 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보세요. 두 번째 표 보시면 21년도에 세율 보세요. 세율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네, 20% 되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20% 해주게 되면 당기 법인세가 나오게 되겠죠. 당기 법인세. 당기 법인세는 대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당기 법인세인데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되겠죠. 아직 내지 않았으니까 부채 개념이 되겠죠. 부채 개념이 되니까 당기 법인세 부채 내지는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미지급 법인세.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20% 해주게 되면 4,000원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조정해주게 이제 2단계 끝났어요. 이제 3단계에 가서는 대차 잔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차 잔액. 차변에는 아무 금액이 없죠. 0이 되겠죠. 0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11,000원과 4,000원 있으니까 15,000원 된 거죠. 15,000원이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21년 말, 2022년 말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차변에 법인세 비용 15,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11,000원, 단기 법인세 부채 4,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게 되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1단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기 법인세 부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차 잔액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15,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단계는 이연법인세,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단기 법인세, 그 다음에 3단계는 법인세 비용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러면 22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22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년도 보시면요. 표를 보시면 2022년 이연법인세 부채 1억 차이의 소멸연도 21년도에는 이제 10,000원이 없어졌죠. 10,000원 없어지니까 3만 원이니까 2만 원 남게 되겠죠. 2만 원에 대해서 조정해 주게 되면 2만 원. 2만 원이 23년도에 10,000원이 소멸. 그 다음에 24년에 10,000원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 보니까 22년도에는 3만 원이죠. 3만 원이 23년도에는 15,000원이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15,000원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주게 되면 25,000원 되겠죠? 25,000원.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할 때는 미래 세율 적용하게 되겠죠? 미래 세율 적용할 때는 가로 2번 보시면 세율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되겠죠? 22년도 세율. 그래서 22년도에는 30%였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50%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25,000원 곱하기 23년도에는 40%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50%.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000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10,000원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4년도에는 25,000원 곱하기 50% 해주게 되면 12,5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2,5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해주게 되면 첫 번째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해줘야 되겠죠. 부채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22,500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틀리게 돼요. 왜 틀리냐면 정기연도 했던 것을 고려해줘야 되겠죠. 정기연도에 발생했던 이연법인세 부채가 얼마였죠? 네, 11,000원이었죠. 11,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22,500원에서 11,000원을 빼준 값을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인식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22,500원은 여기와 같이 이제 누적된 거죠. 누적됐으니까 21년도 거는 빼줘야 되겠죠. 빼주게 되면 11,000원 빼주게 되면 11,5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11,500원.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기 법인세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단기 법인세는 가세소득 곱하기 단기 세율. 그래서 다시 1번 가로 보시면 1번 보시면 22년 가세소득은 2만원 되겠죠? 2만원에다가 단기 세율 22년도 단기 세율은 가로 2번 보시면 되겠죠? 가로 2번에 22년도 단기 세율 몇 퍼센트죠? 30%. 30% 해주게 되면 여기 단기 법인세 부채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만 원 곱하기 30%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단기보험세 부채는 6천 원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나오게 되죠? 17,5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1번을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22년도에 회계 처리하라 그렇게 되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17,500원, 그다음에 대변의 이하법인세 부채 11,500원, 그리고 단기 법인세 부채 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문제 2번 있죠. 문제 2번은 읽어보시고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수학계법과 그 다음에 정해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첫 번째 표이죠. 첫 번째 표 연수학계법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정해법의 감가상각비를 각각 구해보세요.
문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2월 결산 법인인 A사는 21년 중에 설립된 회사로 21년 1월 1일 설립과 동시에 기계장치 10,000원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10,000원을 취득했으니까 취득 원가가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내용 연수는 4년.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4년 되겠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없으며 잔존 가치는 0.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하죠. 취득 원가가 10,000원. 그 다음에 잔존 가치가 필요하죠. 잔존 가치는 0.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연수는 4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 거죠.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연수합계법으로 계산을 한 거고 연수합계법 하게 되면은 취득원가 10,000원에서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0을 빼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이 된 거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00원. 10,000원을 구해서 이제 감가상각 해주기 위해서는 연수합계법은 분모 쪽에는 합계를 구하게 되겠죠. 4년이니까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구하게 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 쪽에는 잔존 내연수 되겠죠. 남아있는 내연수 4년 되겠죠. 4년이니까 10분의 4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4,0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2년도 두 번째 연도에는 얼마가 나오게 되죠? 10분의 3 해주면 되겠죠. 10분의 3 해주게 되니까 3,0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도에는 2년이니까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연도에는 1,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연수학계법의 감가상각비를 연도별로 구하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는 4,000원, 두 번째 연도에는 3,000원, 세 번째 연도에는 2,000원, 네 번째 연도, 마지막 연도에는 1,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에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10,000원, 잔존 가치는 0,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00원 되겠죠. 10,000원을 4년 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해주게 되겠죠. 균등하니까 10,00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주게 되면 얼마 나오죠? 2,5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4개연도 동안에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해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정액법만 허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회계랑 법인세법이랑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연수학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정액법을 적용했으니까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일시적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연도는 1,500원의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500원의 일시적 차이. 근데 세 번째 연도에는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500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마이너스 1,5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시적 차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로 2번 보시면요. A사는 21년 중 벌가금으로 1,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0원이 지출됐으면은 비용이 1,000원 발생한 거죠. 1,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이것은 성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성금 불산입. 가로 2번에다가 성금 불산입 1,000원이라고 적어두세요. 가로 2번에다가 성금 불산입 1,000원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볼게요. 가로 3번 보시면 A사는 21년과 22년도 회계이익을 보니까 21년도에는 만원의 회계이익, 그 다음에 22년에 만원이라는 회계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는 세율 나와있죠. 세율.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에는 20%, 그 다음에 22년도에 30%, 23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24년도 40%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22년도에는 30%가 되는 거죠. 30%,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10% 발생한 50%가 된 거죠. 이때 첫 번째 무덤 보시면 21년 말과 2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이연금 및의 자산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일시적체가 발생했는데 처음에 발생한 것이 이제 1,500원의 유보가 발생한 거죠. 1,500원의 유보.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500원의 유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연도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23년도부터는 500원의 소멸이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1,500원이 소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차감할 이속 차이가 발생한 거죠. 차감할 이속 차이는 유보가 되는 것이고, 유보는 자산 성격이 되겠죠. 자산 성격이 되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 어, 21년도 보니까 1,500원이 발생하게 된 거죠. 차감을 해서 저희가 1,500원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연도 보니까 500원이 있죠. 500원 있으니까 이것은 차감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부호가 바뀌면 그때부터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소멸하게 되니까 이때에는 500원이 소멸하게 되겠죠. 1,500원 중에 500원이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24년도에는
1,500원 중에 1,000원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세율. 세율은 가로 4번을 보시면 되겠죠. 가로 4번 보니까 21년도에는 20%,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0%가 되겠죠. 22년도 30%. 이때는 금액이 없으니까 그냥 0 되겠죠. 그 다음에 23년도 보니까 세율이 40%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40%. 그럼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23년도에는 500원이죠. 500원 곱하기 세율 40%. 미래 세율을 곱해 준 것이 되겠죠. 미래 세율 40%. 그러면 그렇게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에는 1,000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면 4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600원이 되겠죠. 이 600원은 어떤 것이 되죠? 첫 번째, 이어법인세 자산이 되겠죠. 이어법인세 자산. 이 금액을 600원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이제 당기 법인세를 구해야 되겠죠. 당기 법인세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이 되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세 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과세 소득.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상 보시면 과세 소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과세 소득을 구해줘야 되겠죠. 과세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계 이익이 나와 있죠. 회계 이익이 얼마죠? 10,000원. 그 다음에 아까 이수 차이가 1,500원에 유보가 발생했죠. 유보가 발생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가 되겠죠. 유보 가산. 그러니까 입금 산입이 되겠죠. 입금 산입 플러스 유보 1,500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메모해 주신 거 가로 2번 보시면 성금불산입 1,000원, 벌가금이 나와 있죠. 벌가금 1,000원 이것이 성금불산입. 성금불산입도 가산해 줬죠. 1,000원.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12,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세 소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 소득 곱하기 당기 세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12,500원 곱하기 당기 세율을 보니까 20%가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5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러면 단기 법인세 부채 금액이 2,500원. 이제 대차 잔액을 기록해줘야 되겠죠? 대차 잔액이 법인세 비용. 그러면 2,500원에서 600원 차감해주게 되면 1,900원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연도에 회계 처리를 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차변의 이연금에서 자산 6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1,900원, 대변에 단기 법인세 부채 2,500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2년도 한번 같이 한번 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이연금에서 자산을 구하게 되면 21년도분 1,500원, 1,500원이 23년도에 500원 소멸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1,000원이 소멸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500원 있죠. 이 500원이 23년도에는 발생하면 안 되고 24년도에 1,500원 중에 500원 소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00원 소멸해 주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 주게 되면은 23년도에는 500원,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1,500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율 곱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22년도에 세율 적용해 주게 되면 23년도에는 40%,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50%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23년도에 법인세 효과는 500원 곱하기 40% 해주게 되면 20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1,500원 곱하기 50% 해주게 되면 75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950원 되죠. 그래서 950원 곱하기 이 950원을 이어법인세 자산에다가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여기다가 950원 적으면 안 되겠죠. 950원 적으면 안 되고 950원에서 600원의 뺀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뺀값을 구해주게 되면 35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회계이익을 보셔야 되겠죠. 22년도 회계이익이 10,000원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연도에 일시적 차익 500원이 발생했죠. 500원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벌가금이 없죠. 0. 이렇게 해주게 되면 1,500원이 나오게 되겠죠. 1,500원에 단기 세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단기 세율은 22년도 기준 봐야 되겠죠. 22년 기준 보니까 30%가 되겠죠. 그래서 1,500원 곱하기 30% 해주게 되면 단기 법인세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3,150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 다 대차 잔액을 구하세요. 대차 잔액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80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연도 회계 처리는 차변의 이연법인세 자산 35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2,8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법인세 부채 3,15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이제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첫 번째 이연법인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세소득. 가세소득은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소득처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세무조정에 네 가지가 있죠.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그 다음에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득처분 있었죠. 소득처분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사회유출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회유출 보시면 배당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여처분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사회유출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이거에 대한 것을 구분하셔야 되고, 이것은 이제 세법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시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이연법인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연법인세 중에서도 다기간, 그러니까 여러 기간에 걸쳐 있는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연법인세 구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3단계.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죠? 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구한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단기 법인세 부채를 구한다.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친 대차 잔액을 기록한다. 이 대차 잔액이 법인세 비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